최저 연봉이 75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너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캐나다 간호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월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사는 샐러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제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면 내가 더 일한 만큼 그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풀타임, 즉 2주 안에 72시간을 일하는데 그 2주 안에 72시간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럼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시급의 0.5배를 더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시간당 40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럼 40불에 50%를 더한 20불을 더해서 시간당 60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새벽 근무, 주말 근무와 같이 일하기 힘든 시간대에 일하게 되면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인정을 해주고 그것에 맞는 할증금을 붙여서 줍니다. 어찌됐든 제가 현직 간호사가 참고 참았다.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주마다 이 시급이랑 할증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 주요 도시 중 온타리오, 알버타, 그리고 밴쿠버의 시급과 할증금이 얼마인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떠한 방식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온타리오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온타리오주에서는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오나라는 온타리오 간호협회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37.93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39.07불로 오를 예정입니다. 제가 온타리오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1년 전인데 스타팅 레이트가 시간당 34.29불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오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온타리오주에 오고 나서 이렇게 또 오르게 되니까 정말로 기쁘네요. 그러나 이 시급 또한 온타리오주 안에서는 어떠한 병원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급을 38.88불의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세전으로 연봉이 75,816불입니다. 또한 이 시급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8년 차가 되면 간호사의 최고치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도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할증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새벽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2.98불이 추가가 되고요.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3.14불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은데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시간도 시간당 2.25불이 추가가 돼서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온타리오 주였고 다음은 알버타 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타 주는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United Nurse of Alberta라는 알버타 연합 간호협회 기준으로 현재 스타팅 레이트가 시간당 39.21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간호사 국가 자격증을 따고 취업한 제 친구가 RN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스타팅 레이트가 40.02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버타의 할증금은 온타리오 주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새벽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5불을 추가로 받고요.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3.25불을 더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알버타 또한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게 되면 시간당 2.75불을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쿠버입니다. 원래는 캐나다 주 안에서 알버타 주가 스타팅 레이트의 시급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에 밴쿠버도 Collective Agreement가 달라지면서 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 안에서 밴쿠버 주가 가장 높게 되어 있네요. 밴쿠버 BC Nurse Union의 기준으로 현재 스타팅 레이트가 40.21불이네요. 그리고 제가 파트타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트타임은 시간당 풀타임보다 3불에서 4불 정도 더 받고 일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베케이션 피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케이션을 가게 되더라도 월급을 받지 않고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피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케이션을 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시급에 맞는 그 기준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또한 풀타임은 회사의 그 베네핏을 다 사용할 수 있고 파트타임은 회사의 베네핏을 사용할 수 없는 데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어린 간호사분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회사의 베네핏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돈을 더 버는 파트타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다른 점과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세금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로 버는지에 대해서 추정 금액을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세금 전에 7만 5천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떨어지고 난 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 세율을 따로 해서 두 가지 세금을 내는데요. 연방 세율은 어느 주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주 정부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가 2023년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연방 세율입니다. 이번 2023년 기준 개인 소득이 연 53,359불까지는 연방 소득 세율이 15%이고요. 그 이상부터는 106,717불까지는 25.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른 주 정부 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시급 38.88불의 기준으로 세전 연봉이 75,816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세금을 측정해주는 사이트에 입력을 해본 결과 대략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또한 대략 값을 측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으니 그 대략의 차이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이 낸 세금들도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느 정도 또 돌려받고 RRSP라고 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연금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비과세 저축 계좌 TFSA와 같은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세금 환급 항목을 잘 활용을 하시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각 주의 시급과 그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궁금한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72시간을 일하는데 그 2주 안에